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레벨이 높은 선수가 됐다 그러면 어디에 제일 중점을 줄 것 같으세요? 시선? 소통에? 대개자녀가 공부를 잘해. 전교 1등이야. 그러면 대개자녀의 어디에 신경 쓰시겠어요? 그런 자녀는 신경 안 쓰네? 팽개치나? 전교 1등이네? 팽개쳐버리나? 정서? 멘탈 케어에 신경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잘하는 선수가 항상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가 시험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멘탈 케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변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멘탈 케어예요. 멘탈 케어. 확 미쳐가지고 확 돌아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여러분 이제 일반 대중은 압박감이라고 하는 거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강도가 뭔지를 잘 모르세요. 대개 자녀가 전교 1등이 아니시죠? 일단 그런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전교 1등을 하는 자녀의 압박감을 모르시는 거죠. 우리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전교 1등을 하는 자녀는 압박감이 있죠. 그 압박감을 부모가 잘 멘탈 케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전교 1등인데 뭐 싸가지 없고 막 괴팍하고 양아치 같은 짓을 일삼는 전교 1등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있으세요? 좀 드뭅니다. 매우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도 이 문제로 가지고 지금 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요 강동구 쪽에서는 청소년 사업 뭐 이런 것도 좀 합니다. 이제 자원봉사 차원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게 부의 양극화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다 잘 사는 애들이 오죠.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거기서의 양극화예요. 타고 다니는 차가 뭐냐를 놓고 이제 양극화라고 얘기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차 탈 수 있으면 그때부터 양극화가 아닌데 그냥 같은 차 타고 다니는 건데 체감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경차 타고 다니는데 쟤는 벤틀리 타고 오네. 여기서 열등감을 느끼고 여기서 되게 괴로워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걸어다니는 애가 없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애가 왔다. 그러면 이제 열등감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생존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생존의 차원. 대학생들이 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걸어왔어. 그러면 이제 내 주변은 다 차가 있는데 나만 차가 없어.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뛰어다녀? 그럴 수 없잖아요. 차를 사든가 아니면 학교를 포기하든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율권을 줬다. 네가 선택할 수 있게 했잖아. 라고 사회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애들이 빡치는 거죠. 이씨 뭐지? 이성적인 생물이니까 빡치죠. 이거는 불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불공정함을 포장을 해서 막 돌리죠. 그러니까 막 애들이 극우화되고 보수화되고 막 연예인들한테 막 미친 듯이 댓글 달고 막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받는 프레스가 있는데 이 프레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구조적인 거야. 그러면 나는 이 프레스를 어딘가에 분출시켜야 되는데 그 분출의 대상이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 애라든가 대형차를 타고 다니는 애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출돼도 별 타격감이 없거든. 내가 분노를 표출해서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타격을 받지 않으니까 내가 분노를 표출해서 타격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목표로 해서 분노를 분출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 누나, 만만하잖아요. 큰형 있어. 큰형한테 분출합니까? 큰형은 때릴 수 있으니까 큰형한테는 어렵고 아빠도 좀 어렵고 만만한 게 엄마, 만만한 게 누나, 여동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를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왜를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애가 이렇게 공격적이지? 왜 우리 애가 이렇게 보수화돼 있지?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고립돼 있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압력과 프레스를 받는 전교 1등은 그 부모가 그 애를 1등을 유지하기까지 잘 멘탈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이 멘탈 케어가 정서적인 부분이 동반되지 않으면 잘 안 되니까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뭐 이런 애들로 쭉 바뀌는 거예요. 강남 애들이 뭐 재수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가서 낯선 환경에 나서서 길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애들이 친절하게 잘 길을 가르쳐줘요. 제가 일반적인 경험인데 여러 번 경험해보면 뭐 이렇게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가서 초행길이나 길 물어보면 애들이 되게 잘 해줘요. 사춘기, 중고등학생 애들이 되게 잘 친절하게 대우해줍니다. 그거는 친절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친절한 대접을 받으면 나도 다른 사람보다 친절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오늘 생계를 위한 우리가 뭐 목표를 설정해서 온 게 아니라고 치고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파트에 제 요 근처 사는데 제가 아파트에 이렇게 주민 대표 하고 있거든요. 주민 대표 딱 하고 있으면 중학교 끝나면 애들이 두 명 이렇게 담배를 딱 피고 있더라고요.
또 어른 아닙니까? 그걸 가가지고 어린 놈의 자식들이 어디서 담배를 딱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딱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20명이 중학생 20명이 오르르 와가지고 야 담배 하나만 줘봐 그래가지고 몰려가지고 막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뒤로 좀 물러서서 그렇지 담배는 문화야 딱 생각하고 이제 뒤로 딱 돌아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겁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그러면 20명이 담배 피우는데 담배 꺼! 엄마는 되겠지. 엄마는 될 수 있는데 아빠는 안 된다니까. 아빠 큰일 나 그러면. 그래서 그걸 좀 경험해보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이제 청소년 교육사업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뭐 여담입니다만 이쪽의 동네가 좀 소외된 낙후된 동네입니다. 여기 강동구 내에서도 좀 낙후된 동네고 해서 그런 소외된 애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담배 막 피고 막 이런 애들이 어디 가서 길 물어보면은 아저씨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친절하게 대답한다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인프라, 사회적인 자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진국 사회의 자산으로 평가받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신용이죠. 신용, 신뢰. 신뢰가 있는 사회는 비용이 덜 들어요. 비용이 덜 듭니다. 에너지와 비용이 덜 들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동안 강비조가 와서 안녕하십니까 강비조입니다. 국내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마스터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하면은 그냥 끝이죠. 신뢰가 있으면. 그런데 진짜 최고야? 혹시 알아봐야 되겠다. 인터넷 쭉 알아보고 막 유튜브 검색하고 막 해보니까 진짜 최고네? 이러면 벌써 비용과 시간을 쓰신 거예요. 이게 신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신뢰라든가 친절이라든가 공익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자체가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천호 이동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강동에 50플러스 센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시설이 뭉쳐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분산시켜야 되니까 없는 데다 갖다 넣은 거죠. 강남에는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워낙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인프라 쪽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되게 자녀가 공부는 못해도 참 애는 착해 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공부도 적당히 하면 인간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겸사겸사해서 케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선수들은 멘탈 케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모른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르시니까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영역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얘기들만 해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제가 오늘 나비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오늘 이거 미친놈이라서 나비 넥타이 메고 온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빨간색 넥타이 메고 와서 쫙 학습적인 동료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위로를 드리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거 메고 온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좀. 근데 서비스를 위로를 해드릴 분이 없어. 다 공부를 안 하고 다 준비를 안 하고 다 숙제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 강의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야. 이거 모르는데 내가 여기다 대고 뭐 타이거 우즈의 스윙은 이렇습니다. 뭐 얘기해도 골프 룰도 모르는데 골프공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답답하진 않고 이해는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입장에서 빙의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옥석을 가리는 마음에도 이 중에도 저한테 배웠는데 2, 3년 뒤에 정말 TV에 나와서 멋지게 발표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00세를 사는 시대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날 우연히 주어진 기회를 잡고 TV에 나가서 전문적인 강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세밭이라고 그래가지고 15분 강의하는 거 있죠. 전문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는 거.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한다면. 근데 이제 그걸 목표로 안 하죠. 왜? 동기가 없어. 난 지금이 좋아. 남편 바가지 긁고 애 조지면서 나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인생 뭐 별거 있나? 내 그때마다 지르고 그럴 수 있는 게 훨씬 좋지. 내 만약 유명해져 봐. 남편 바가지 막 긁으면서 애 조질 수 있나? 못 조지지. 품위가 있는데 기품 있게 조져야지. 그러니까 난 지금이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거고 좀 더 목표를 가지고 애를 조지더라도 좀 교양 있게 조지는 법을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다른 목표를 가지시면 되는 거고 오늘은 좀 애들을 교양 있게 조지는 법 남편을 교양 있게 꼼짝 못하는 법 이런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먼저 발표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정리 첫 번째가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왜 첫 번째겠어요? 왜 첫 번째일까?
아니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그냥 이것만 해도 절반 먹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한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니터링 해봐라 얘기했는데 안 해. 지난번 제 1기 강의 때도 이 얘기만 했어. 모니터링 해봐라 안 해.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요. 도대체 왜 안 하지? 왜 안 할까?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녹음해서 내 목소리를 한번 브리핑해 본 적이 있다. 좋아요. 왜 본인의 목소리를 브리핑해 보셨습니까? 저는 독서 그 낭독 모임이에요. 아, 그래서 목소리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군요. 그래서 늘 그거는 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 할머니. 아, 봉사를 많이 하시는군요. 목소리 자체가 워낙 좋으세요. 트레이닝된 목소리입니다. 트레이닝된 목소리. 또 저는 우리 애가 뭐 2년 동안 해외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기념으로 만들어서 하는 네. 그런 거 있군요. 좋아요. 저는 부동산을 운영했었거든요. 어. 지금 쉬고 있는데 전화가 되게 중요하죠. 인연이. 맞아요. 모든 통화를 녹음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듣게 되죠. 근데 그렇죠. 처음에는 저 목소리가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습니다. 저는 상담장이었는데 아하. 1시간 나름 또 이런 대민관계, 대인관계를 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군요. 그런 분들이면 중프로급인데 좀 공부 좀 해갖고 그럴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직무유기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기본적인 사항을 좀 빼고, 기본적으로 돼 있는 분들에게 기준으로 삼아서 모니터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다, 뭐가 미흡하다 라는 것 정도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 지적인 동물이니까, 인지 능력이 있는 동물이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보자 라는 것까지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제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바꿔보면 또 내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중저음으로 깔아보든가, 여기 좀 템포를 주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서 잘하는데? 이러면 무지한 자야. 못하는 걸 모르는 무지한 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듣고서 이건 좀 미흡한데 뭔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철학적인 베이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시죠. 물건도 사고. 제일 크게 이제 남편을 선택했죠. 어쨌든 애도 선택해서 낳았으니까, 애는 이제 선택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애가 이제 수없어서 낳았다, 뭐 이런 분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생각도 하고 선택도 한다.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지금의 남편분은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기준이 한 2가지는 있었어요. 아하, 기준이 있었군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으면 아예 이렇게 한 봤어도 이렇게 했고, 지금의 남편은 그 기준에 맞았어요. 아하. 나머지는 내가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준에 맞는 애가 하나밖에 없었군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하는 거에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보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보다, than이 있다고요. 뭐뭐보다 좋다, 뭐뭐보다 나쁘다. 남편을 고를 때도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중에 얘가 제일 낫네, 이렇게 고르신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모르죠. 여러분의 가치 체계,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의사소통 구조,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다 비교에서 이루어집니다. 비교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말에는 앞에 비교가 빠진 거예요. 비교 선택하는 겁니다. 비교 선택.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오후에 뭘 해야 되겠다 라는 그 선택을 할 때, 오늘 내가 강비조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겠어 라는 선택을 했을 때, 집에서 낮잠 자는 거,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수만 가지 초이스 중에서 오늘은 강비조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겠다 라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비교해서 선택한 거. 비교해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 라는 말은 우리 집 애가 누구 집 애보다 공부 못해. 반에서 몇 등이기 때문에 공부 못해. 반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다 있기 때문에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 체계를 선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다? 비교예요. 비교. 비교에서 우열을 가르고 우위를 선정한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식의 체계가, 행동의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잘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목소리가 좀 못한데? 녹음해 보시니까 아시죠? 내가 요번 녹음 들었을 때 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전에 했던 내 녹음과 다른 거예요. 전에 내가 녹음했던 것보다 오늘 녹음이 좀 안 좋아 라는 비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비교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이제 내 판단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질의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 대상이 달라지거나 비교 대상이 좋아지거나 비교 대상의 군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양당 정치가 폐해가 큽니다. 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비교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선택지를 넓혀서 많은 것 중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죽도록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양당제가 깨지지는 않죠. 왜? 양당제가 있어야 편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니터링의 기본이 돼야 된다.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가 너무 좋아. 내 상담 자세가 너무 좋아. 완벽해. 춤추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비교군이 없으니까. 그냥 다 나보다 못하는 애들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좋아. 나는 고래야. 춤추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군을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경우가 없지. 가까이서 찾으셔도 됩니다. 전화 상담하는 거 우리 사무실에 있는 애들과 비교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가. 독서 모임 클럽, 낭독 클럽에서 내가 제일 낭독을 잘하는가. 그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낭독하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틀리고 다 이렇게 다 장단점이 다른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어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등, 10명 있으면 1등부터 10등까지, 100명 있으면 1등부터 100등까지 다 나오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거부할 뿐이죠. 여러 가지 이유 거부합니다. 우리 애가 공부 잘해. 우리 애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지만 똑똑해. 마음의 위로를 삼으시는 거죠. 실제로 똑똑한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공부가 적성에 안 맞고 공부가 우스운 애들도 있죠. 이런 거 너무 금방 한다. 아인슈타인이 지진아 출신 아닙니까? 지진아. 성장 발달 장애가 있는 장애 취급을 받았죠. 너무 시시해. 너무 시시해. 하지만 인수분해 하고 있는데 더하기 빼기 가르치고 있으면 애가 학습을 집중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 애가 천재일 수도 있는. 천재인데 엄마를 잘못 만나서 비극적으로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이렇게 가책받는 표정 지으실 필요 없습니다. 가책받지 마세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거냐? 내 목소리가 좋다면 누구랑 비교할 거냐? 그리고 카피하게 됩니다. 카피를 하는 거야. 왜냐? 자, 부동산 녹음하는데 옆 사람이 녹음하는 거 듣고 내가 녹음하는 거 들었더니 내가 좀 못하는 것 같아 까지는 알 수 있어. 그런데 왜 못하는 것 같아를 모른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노하우와 실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째서 저게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어째서 더 저게 좋게 느껴지지? 내 거에서 바꿀 거는 뭐지? 라는 식으로 레벨업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모니터링.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녹음만 했다 보다는 녹화를 해서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도 하잖아요. 전문가도 한다니까? 근데 내가 안 해? 왜 안 해? 도대체 왜 안 해?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남들이 저더러 의사소통 못한다. 엄마랑 얘기하면 답답해. 엄마랑 얘기하면 답답해. 말이 안 통해 진짜. 엄마 미칠 것 같네 정말. 여보 당신은 좀 당신이랑 얘기하면 짜증이 나네. 정말 어떻게 해서 좋을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죠. 전 나쁜 놈들이야. 저 애새끼 키워봤자 뭐 하는 거 하나 없네. 남편이라고 좀 좋아해줬더니 기가 살았네. 이거 오늘 좀 바짝 좀 북어패듯이 패가지고 좀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모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얘기할 때는 너무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는데 친정엄마 얘기할 때는 너무 싸나운 거야 실제로. 근데 본인은 몰라. 친정엄마나 시엄마나 다 똑같이 대화하는데 시어머니는 나를 귀여워하시고 엄마는 나를 이상하게 취급해
라고 말하는 경우는 아니야. 엄마한테 막대한다니까. 본인이 모를 뿐이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모니터링을 안 하면 모르죠. 저 사람이 왜 나더러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애들이 왜 나더러 답답하다고 얘기하는지를 몰라. 남편이 왜 집에서 춤을 안 추는지 몰라. 내가 맨날 춤추라고 얘기했는데 춤을 안 추면 저 고래가 이상한 고래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의사소통 잘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녹음을 해야지. 전화 녹음도 해보고 애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녹음해보고 남편하고 대화하는 것도 녹음해보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 말고 어떤 주제를 놓고 여보 오늘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해보면서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알게 되지. 모른다? 갖고 와. 그럼 내가 알려드리겠어요. 제가 잔인하게 알려드리겠어요. 이건 좀 곤란합니다.